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돈 벌기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의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방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이죠. 주식 투자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성공하면 함께 수익을 얻는다는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과일 판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은행 대출을 생각해봤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죠. 부유한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과일 사업을 시작할 테니 돈을 투자해 주시면 그 대신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제안을 듣고 흥미를 느꼈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주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회사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과일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작은 조각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중 몇 조각을 사는 것과 비슷하죠. 투자받은 돈으로 사업가는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대신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많은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수확량이 늘어나고 수익도 증가했거든요. 사업이 잘 되면서 투자자들도 함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수익 분배를 배당금이라고 부르죠. 사업가는 사업 자금을 확보했고 투자자는 추가 수익을 얻었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식과 주식회사 지분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지분이 전체 케이크라면 주식은 그 케이크를 나눈 개별 조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나무 농장이 전체 사업이라면 거기서 나는 개별 과일들이 주식인 셈이죠.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할수록 해당 회사에서 차지하는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결권과 수익 분배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작은 지분만 보유하기 때문에 경영 참여보다는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회사의 주식이 똑같은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성장한 대기업들의 주식은 안정적이지만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확고히 잡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죠.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주식들을 우량주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래된 명품 브랜드처럼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보통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가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반면 규모가 작은 신생 기업들의 주식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엄청나지만 동시에 실패할 위험도 크죠. 마치 로또 복권을 사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원금을 모두 잃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주식들을 성장주 또는 소형주라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공하면 단기간에 주가가 몇 배로 뛸 수 있지만 실패하면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주식들은 어디서 사고 팔 수 있을까요?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입니다. 전국의 모든 회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죠. 마치 거대한 마트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해놓고 고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표적인 주식시장입니다. 미국에는 나스닥과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고 일본에는 도쿄증권 거래소가 있죠.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강세장이라고 부르죠.
황소가 뿔로 위쪽을 들이받는 모습에서 따온 표현으로 영어로는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이고 투자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웬만한 주식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때는 약세장이라고 부르는데 곰이 발톱으로 아래쪽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나온 표현이죠. 영어로는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둡게 변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밤처럼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에게는 시련의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기야말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 대가들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고 조언하는 이유이죠. 개별 주식 대신 여러 주식을 모아놓은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펀드라는 것이죠. 혼자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마치 추운 날씨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난방비를 아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지는 셈이죠. 펀드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 회사 주식이 크게 떨어져도 다른 회사들이 올라주면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펀드 중 하나가 S&P 500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500개 회사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상품이죠.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이기도 하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펀드와 다른 특별한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헤지펀드라는 것인데 훨씬 높은 수익을 노리지만 그만큼 위험도 큰 투자 방식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가입할 수 없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특별 회원제 클럽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수익률이 높을 때는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손실이 날 때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공매도나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투자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펀드의 가치는 포함된 개별 주식들의 가격 변화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성 종목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 펀드 가격도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하게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주식 가격은 왜 계속 변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주가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됩니다. 과일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일 소비량이 급증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과일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가도 상승합니다. 시장에서 그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가 새로운 농장을 개척하거나 혁신적인 재배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과일에서 유해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대체 식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죠. 이런 경우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팔려고 하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회사 경영진의 비리가 발각되거나 중요한 임원이 갑자기 사임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회사가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기술이 상용화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기사 하나가 나오면 아무리 건실한 회사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죠.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 투자자들의 감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 전체의 흐름도 개별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전체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환율 변화나 원자재 가격 등도 관련 업종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정치 상황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전쟁이나 테러, 무역 분쟁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나 인플루언서 한 명이 특정 주식에 대해 언급하면 단시간에 주가가 급변하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또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매매의 증가로 주가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대량 매매를 실행하면서 순식간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연말이나 특정 시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 주가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개별 회사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가 크게 요동치기도 하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공부한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에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거든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매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종목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니까요. 여러 업종과 지역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은 교육 목적일 뿐이며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충분한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따라하다가 손실을 입어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